7월 14일 JBC 뉴스 시작합니다. 자, 지금 박원순 시장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요. 각종 의혹들, 또 뭐 나름대로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들, 또 뭐 여러 지금 이 성추행 관련을 놓고 상당한 지금 여기저기서 많은 소문들이 나들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 그 큰 사건이 터지면요,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자들은 이 빵아 찍기 딱 좋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제가 이 사건 터지자마자 어떤 의혹을 제기했습니까? 아마도 이 경찰은 곧바로 청와대에 이 사건을 보고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청와대는 아마도 추측건데 박원순 시장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그런 사실이 있었나 없었냐라는 하나의 이 질문을 했을 것이다. 그런 측면을 볼 때 박원순 시장은 거기에 대한 압박을 받고 이 극단적 삶을 선택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혹 제기가요, 지금 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박 시장에게 경찰 고소장 접수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박 시장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문제, 이 사건 유출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히 이쪽으로도 흐를 수 있다. 이거는 수사 유출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이 JBC 선생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냐라길래요. 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뭐 그거는 상식입니다. 이런 그 서울시장뿐만 아니라요. 뭐 장관들, 뭐 고위공직자들이 고소당하면 경찰은 암암리에 다 이 모아가지고요. 직보합니다. 뭐 경찰 서울시청장부터 경찰청장을 통해 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바로 청와대 쪽에 직보를 하고, 그래서 청와대는 이 관련해 가지고 사전 정보를 이제 파악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문제뿐만 아니라 또 박원순 측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 가짜미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가짜미투 의혹. 이게 뭐냐? 침실, 속옷. 이거는 하나의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상 조각을 통해 가지고 오해 가능성이 있다. 상상 조작을 통해 오해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측근이 가짜미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뭐냐면요, 피해자가 미투도 당하지 않았는데 미투를 당했다는 것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침실 속옷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자극적인 표현들을, 상상의 조각 언어들을 동원해 가지고 박 시장을 공격했다. 그리고 이 가짜 이 박원순 시장은 2차 피해를 자신에게 2차 피해 가해지는 것을 막으려 위해서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서울시 행정부일시장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 한쪽에서는 이런 갖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한쪽에서는 죽음에 대한 또 고인의 사자 명예를 훼손시키지 말라고 주장하는 분들, 지금 여러 이제 이게 붙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지금 이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최용사 역할을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또 제기했습니다. 최용사가 뭡니까? 딱 여자들 골라가지고요, 뭐 갖다 바치는 것들이죠. 권력자에게. 최용사 역할을 한 자도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그래서 홍준표 의원은 이 진상 규명 차원에서 이런 의문을 제기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보니까 최용사라는 단어가 지금 현재 이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용사. 뭐 이런 여러 이제 누군가가 박 시장에게 여성을
상납했다. 뭐 세종한 표현이지만요. 뭐 그런 식의 표현을 그런 식의 어떤 역할을 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번 이 수사는요 상당히 강범위하게 수사가 진행될 건데 이 수사를 과연 경찰이 할 수 있는가? 저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통합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국정조사 이런 물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제가 이 미래통합당 관련해 가지고 논평 논가 보니까요 논평이 그 기자회견 관련해 가지고 어떤 입장도 없습니다. 그냥 피해자를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입장 뭐 이런 건데요. 미통당은 더 이상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정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극단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이 과정들. 어찌 보면 지금 이 피해자 죽이기에 많은 자들이 또 참여하고 있고 이런 과정이 이제 대립인데요. 저는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진실이 반드시 규명돼야 된다. 진실이 규명되지 않으면요, 이것은 이 정권의 커다란 하나의 암적 세포로 점점 커가면서 결국은 수술해도 되지 않습니다. 암이 수술해도 되지 않으면요, 그냥 바로 죽는 겁니다. 이 정권의 죽음을 자초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이 간홍클럽에서요, 이제 오늘 기자들하고 뭐 이런저런 뭐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거기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할 일이 있다고, 제가 그대로 불러드릴게요. 국민 여러분께 사과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탄생을 도운 일, 그리고 문재인 정부 탄생의 길을 열어준 일입니다. 이에 대해 소박한 제 이 회고록을 통해서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도왔다는 이유는 친인척 관계가 비교적 간단하여 척근 가운데 무리를 일으킬 사람이 없을 것이라 보았기 때문입니다. 경제 세력의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이 착오였다는 것이 곧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폭주와 설정이야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이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역대 이렇게 오만 불패, 불통, 무능으로 일관하는 정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자 침해 온 게 틀림없습니다. 자, 이 문재인 정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국민들 어떤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건데. 뭐 사과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과? 죄송합니다. 야, 이 새끼야. 자결해라. 자결. 뭐? 박근혜가 친인척 관계가 비교적 간단한 채권은 무리를 일으킬 사람이 없었기 보았기 때문에 도와줬다고. 경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은 것이 보았다. 그게 착오였다고. 야, 이 개새끼야.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든지 각종 비리 의혹이 있다 그러면 나한테 밝히라. 그럼 내가 네 가랭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큰절할게. 나쁜 놈의 새끼 그냥. 동아은행 사건 홍준표가 너를 구속시킨 장본인이라고 이 새끼야. 나쁜 놈의 새끼. 저런 새끼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야당 보수 웃기는 소리 자빠지고 앉아있네. 이 새끼. 사과? 자결해라고 이 새끼야.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국민들은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딴 소리 듣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쁜 놈의 새끼 그냥. 나이 처음은 나이 처음값을 해라고 이 새끼야. 뭐? 박근혜 친인척 관계 비교적 간단하게 착각한 무리를 일으킬 사람이 무슨 무리를 일으켰어? 경제 세력의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러면 흔들렸다고? 저는요. 아니 귀신은 뭡니까? 귀신은 저런 자들 안 잡아갑니까? 저런 자들 도저히 안 잡아갑니까? 동아은행 사건 관련해가지고 뇌물을 처먹고 구속됐던 장본인이 바로 김종인입니다. 미래통합당 미래? 자빠진 소리가 앉아있네. 미래라는 것은 희망과 방향을 가고요. 가치를 공유하면서 가는 미래입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과거통합당입니다. 아무런 역할도 못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요. 백선엽 장군 죽었는데요. 별세했는데 촉구한다. 국립묘지 서울 현충원 국립묘지에 가야 된다. 야, 이 빙신들아. 시장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가야 된다. 이미 대전 현충원으로 가는 걸로 했다 그러면요. 이 미통당이 정말 어떤 정책 정당이고 보수파 정당이면요. 지금 국민들이 백선엽 장군에 대한 추모 열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제 그 비 오는데도요. 10,000명 이상이 조문을 했습니다. 강화문에서. 그러면 이 문제는 서울 현충원으로 가야 된다 아니고요. 당연한 논리. 안 갔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땡깡을 부리더라도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 가야 된다. 백선엽 장군 모셔야 한다. 에라이 나쁜 놈들아. 유족들은 대전도 동작동 다 대한민국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국립묘지라 말하지만 이 동작동에는 모셔야 한다 주장한다. 모셔야 한다. 아이고 조영이 참 말이라도 하지 않으면요. 하는 꼬라지 보면요. 진짜 아이고 이 빙신들이 따로 없어요. 이에 관련해가지고 박원순 시장에 관련해가지고도요. 저거들 스스로가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저런 말 하면 안 된다라고 딱 입을 다물어 버리고요. 청와대에서 이제 이 서울시장 5일장이 50만 명 이상이 반대 여론이 높아지니까 그때서 이제 5일장 야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공식 입장도 아니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딱 그렇게 이야기해 놓는 거예요. 저 기회주의자들요. 저거들요. 저러들을 아직도 야당 보수 정당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이고 믿고 있는 당신이 정말 불쌍합니다. 불쌍해요. 그래도 어쩌냐고요? 키워야 된다고요? 저는 막 그런 거 못 키웁니다. 저런 게 오늘날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든 게 뭡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2016년 12월 9일 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사기 탄핵에 당시 보수 우파라는 자들이 앞장섰던 그들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김종인 씨 말대로 사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암흑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요. 그 스스로 물러나고 이제는 뭔가 대안도 제시해 줘야죠. 무슨 박근혜가 어떻다. 아유, 부동산 또 박근혜 탓이요.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것도 박근혜 탓이요. 사람이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습니까? 저는 김종인이야말로요. 박 대통령에 대한 2차 가해자라고 봅니다. 저 안에 계시는 분은 속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옛날 전 유기수 전 부산시장 그 관련해가지고 검찰 수사받고 구속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이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까? 유재수 부산 부시장 말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요, 정말 저는 이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신기할 따름입니다. 저 같으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벌써 몸에 이상이 왔고, 암이 아닌 뭐 진짜 다른 질병을 인해 가지고도 사경을 헤맸을 정도일 겁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이 그 정도 수사를 받고 했는데도 암이 와가지고요, 스트레스로 수술을 받았는데 대통령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잔혹합니다. 대통령 탓. 박근혜가 어디 당신 친구냐고, 양반아. 지금의 이런 모습들, 이 정국에 대한 것들이 되면 주어는요, 문재인 정권과 박원순이 되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과 박원순에 대해서 오늘 가눔클럽에서 주어로 발표돼야 되고, 그 관련해 가지고 이 좌파들의 어떤 속성을 얘기해야 되는데요, 저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위선자, 저자가 오늘 그 위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위선의 대명사가 김종인입니다. 위선의 대명사가 저는 미래통합당이라고 봅니다. 저자들이 과연 그 입에서 이선이라는 말을 내뱉으니까요, 제가 속이 그냥 오늘 거북해가지고 막 뒤틀리더라고요. 막 성질 같았으면요, 이보다 더 심한 막말을 하고 싶어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암흑의 시대에 이 국민들이 정말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리고 박 시장이 한 여성을 4년 동안 일액에 의해서 성추행을 했다 그러면요, 이 좌파들의 어떤 잘못된 점들 지적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통당은요, 이 문재인 정권의 이중대가 맞습니다. 이중대가 아니고서는요, 이렇게 침묵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침묵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중대라고 봅니다. 틀림없는 이중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방송은 그렇습니다. 미통당을 지지하는 자들요, 차라리 좌파들은 들어오세요. 좌파들은 그래도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진보적인 지식,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좌파들이 방송 들어도 되는데요, 미통당은 나가세요. 미통당을 아직도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미통당 방송 지지하는 방송 많으니 글로 가세요. 여기 괜히 와가지고요, 찐따 놓지 마세요. 저는 다 빠져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예? 미통당 분들요, 저는 미통당 이런 분들이 여기 들어와 앉아 있는 것 자체도 싫어요. 뭐 JBC 뉴스가 외형을 확장하기 위해서 미통당도 포함시켜야 된다고요? 그 정도 아직까지도 판단을 못하는, 그래서 미통당을 지지하는 분들이라면요, 이거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 미통당을 보수 정당으로 살리기 위해서는요, 국민들의 어떤 보수파의 해초를 들어야 되는데 해초를 들지 않습니다. 오직 미통당이다. 와 김종인 말이 맞다. 어제 제가 한 모임에 갔어요. 저녁에 뭐 김종인 쪽에 관련해 가지고 옹호하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 양반이 이제 그 어떤 이 시사 논평에서는 제법 이름 있는 분입니다. 제가 상당히 깠어요. 좀 깠어요. 세게. 그런데 그 어제 분위기가 살벌해졌어요. 비도 오는데요, 뭐 김종인의 보수파 개멸론이라든지 또 김종인의 방향이 맞다는 쪽으로 참 순간 하더라고요. 뭐 방송이 지금 안 나옵니까? 방송이 뭐 하다가 뭐 하도나고 해가지고 어제 뭐 한판 크게 붙은 건 아니고요,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갑론을박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 뭐
다 아시다시피 어제도 JBC 뉴스가 빨리 긴급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도해 드렸는데요. 집무실 안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가지고 신체 접촉을 했니? 피해자 무릎에 멍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시키기도 했다. 비밀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수시로 음란한 문자와 속옷만 입은 사진을 보냈다. 또 충남지사 부산시장의 성폭력 추행 사건이 벌어져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일어났는데 불구하고 그다음 그 순간에도 성추행은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후에도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하는 걸 보면 바로 피해자 중에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이런 와중이에요. 자, 이런 유력 정치인의 두 얼굴들, 제가 그러잖아요. 두 얼굴이 아니고요. 저들은 아마 12가지 얼굴을 가졌을 겁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정치인들 그러면 얼굴판이 두꺼워야 되거든요. 12가지 얼굴을 가졌다 봐요. 이런 와중에서 이제 홍준표 의원이 박 시장을 상대로 설계된 성추행 의혹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이에요.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는 소문도 무성하고 한 명이 아니다 이래 피해자가. 심지어 최홍사 역할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 떠들고 있다.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홍사가 있다는 말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자극적이고 또 사실 또 확인되지 않는 의혹을 제가 제기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홍준표 의원이 제기했어요. 최홍사 역할을 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 떠들고 있다. 이런 말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검찰과 경찰은 더욱더 수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야당은 TF라도 구성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된다. 저는 홍준표 말이 맞다고 봅니다. TF팀 만들어가지고. 지금 김종인 할배가요. 간홍클럽에 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씹지 말고 이거 해야 되잖아요. 예? 성추행 주범은 스스로 자진했고 유산이 없다고 해도 방조범들은 엄연히 살아있다. 그리고 또 서울시 법적 책임이 남아있는 이상 사자에 대해서 공소권이 없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시장은 떠났지만 진실을 가려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다. 나는 홍준표 오래간만에 말 잘했어요. TF팀 만들어야 됩니다. 이 관련해가지고요. 이 와중에 있어서 저는 액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서울시 행정 1부시장 윤준병 누구냐면요. 윤준병이가 저자입니다. 저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요. 서울시장이 숨진 배경에 대해서 가짜 미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비스가요 밝힌 피해 사실 일부가 상상 조작에 의해 오해 가능성이 있다. 저 사람이 뭐냐면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역임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이제 박원순 시장 그 비서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시기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어제 이제 박원순 시장 장례 절차가 끝나는 길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 피해자는 극성 여권 지지자들에게 신상이 틀리고요. 또 죽음 앞에 예를 갖춰라. 그러면 이제 또 이번 사태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떤 2차 가해에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박 시장에 대한 하나의 더 넘치는 칭송, 위하.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요. 이제는 성추행 의혹을 덮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일마당입니다. 자, 고인은 죽음으로 모든 것을 말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길로 갔다라는 의원도 있습니다. 또 성추행 의혹 제기는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는 이는 의혹 제기 묻는 기자에게요 나쁜 자식이라고요 욕설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요, 더 이상 의혹도 제기하지 말고 주디 닫아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윤준병 의원 같은 경우는 저 양반이 침실, 속옷, 상상 조작에 의한 그 오해 가능성에 대처하는 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시장을 가리켜가지고 누구보다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분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순수하고 자존심이 강한 분이시라 고소된 내용의 진위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주변의 미안함을 느꼈을 것이다. 이후에 전개될 진위 여부에 대해 정치권의 논란과 가정에서 있게 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답하신 거다. 죽음으로 답하신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박 시장이 이 성추행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윤준병 의원은요, 고인이 되셔서 지금 답을 주실 수 없는 상인 만큼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은 추론만이 가능한 상이다. 이 박원순계의 대표적인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이런 그 고인의 명예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박원순 측근 핵심 또 행정 부시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저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인권 변호사로서 시민운동가로서 사회혁신가로서 서울시장이라는 한 공인으로서의 공인이 한국 사회에 이루어왔던 소중한 일들을 지켜내고 아직 이루지 못한 남은 일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 숨진 박 시장을 향해가지고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요, 열심히 하세요. 사랑도 해도 되고 존경도 해도 되고요. 그건 그들의 몫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 자체가 결국은 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마당인데요.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많은 국민들은요,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 할수록 깜짝 놀랍니다. 막 경기 알아요. 아이고,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도요,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요. 이거겠죠. 이 또한 지나가리랍니까? 저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요, 이제 어떻게 풍향계가 들어오냐면요, 제가 박원순 시장이 딱 그 10일 새벽에 죽음으로 극단적 선택했던 상황에서 딱 발견되자마자 아마 청와대 직보됐을 것이다. 그 전에 경찰 조사하면서 직보됐을 것이다라고 아마 제일 처음 의문을 제기했을 겁니다. 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와대 경찰 이 성추행 고소를 누가 박원순에게 알려줬나 이겁니다. 경찰청은 고소 당일 저녁에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박 시장에 통보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겁니까? 박원순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 10일부터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 내용이 박 시장에게 흘려 들어갔습니다. 자, 피해자를 지금 대리 보호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변호인들이 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는 박 시장이 업무상 이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됐다는 접수 사실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보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 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 시장이 성추행 피소 사실을 언제 어떻게 인지했는지, 또 경찰은요, 박 시장에 대한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이제 이 박원순 시장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청와대도 경찰에 보고받았지만 박 시장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데, 박 시장이 이런 고소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이해가 안 됩니다.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불똥을 튀기는 것에 대해서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이 경찰을 통해 가지고 보고를 받았지만 박 시장이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요,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박 시장이 보고하지 않았다. 지금 말이 맞는 것은 경찰은 청와대에 보고했다. 청와대는 경찰로 보고를 받았다. 박 시장에 전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박 시장에 전달했느냐 안 했느냐. 또 나아가지고 경찰이 과연 이 청와대에 이런 사실들을 전달한 게 피해사실 유포 아니냐라는 법적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 가지고 이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요, 8일 오후부터 박 시장이 공간을 나선 9일 오전 사이 성추행 피소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자, 박 시장 비서는요,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에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9일 오전 2시 30분까지 경찰에서 진술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고장을 접수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경찰청에 이 사실을 보고를 했고, 경찰청은 8일 오후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8일 오후 4시 40분에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장이 접수되고 9일 오전 새벽 2시 4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그러면요, 최소한 조사를 받은 시간이 6, 7시간은 조사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저녁에 보도했다는 것은요, 아마 이 조사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 보고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있다라는 내용을 전달받는 거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비서라는 사람이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는 진술 내용서까지 다 첨부해가지고 아마 이 사건이 저는 청와대에 직보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박 시장이 9일 오전 10시 40분에 부득이한 사정 일정을 모두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10시 44분에 종로구 가해동 공간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자, 청와대에 직보된 시간이 8일 저녁입니다. 8일 저녁에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또 9일 일정을 다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가해동 집을 10시 44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박 시장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는요, 경찰에게 절대 보안을 요청했습니다. 절대 보안을 요청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박 시장이라든지 권력에 들어갈 때는요, 이 자체를 왜곡 혹은 잘못되게 이 사실을 위력이 아닌 이 윤준병 의원의 주장처럼요, 가짜 미투 의혹을 제기했던 쪽으로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박 시장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 시장이 거의 실시간으로 고소당한 사실과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전달하는 것인가. 다른 사건도 아닌 성추행 사건을요, 가해자에게 고소 내용을 알려준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증거인멸, 회유, 또 이에 관련해 가지고 2차 가해, 덮기, 왜곡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그 시간적 여유를 줬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찰, 이 청와대 등 상무기관에 직보하고 보고받은 이들이 박 시장에 연락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공범입니다. 공범. 이 경위 모두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상 기밀 누설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상식적인 생각을 해보십시오. 박 시장은 차기 유력 대선 후보입니다. 여권의 관계자입니다. 경찰, 박 시장 눈치를, 박 시장 권력 아닙니까?
그게 뭐 연결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경찰 너가 큰일 났다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들도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 관련해가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빨리 박원순 핸드폰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정리를 하면요, 경찰은 서울경찰청, 경찰청, 청와대로 이어지는 보고 라인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박원순 시장에게 청와대의 관계자가 이런 사실을 청와대가 파겠다라는 것을 박 시장에게 알렸는지, 아니면 경찰이 그 전에 박 시장에 알렸는지 분명히 새어나갔습니다. 또 이 과정에 있어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뭐 여권 고위 관계자들 다 파악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미 이들은 이 사건이 터졌을 경우 어떤 대책이 해야 되는가에 대한 대책 회의도 저는 했다고 봅니다. 이 수사 사항이 가해자 쪽에, 피고소인 측에 전달된 것은 입법입니다. 해당 내용을 유출한 사람이 경찰관이든 혹은 경찰 청와대 공무원이든 간에 이 당사자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박 시장에 대한 휴대전화를 압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야당이 정상적인 야당이라 그러면 이것은 국정조사로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사사법 절차는요, 진행할 수 없다 그래도 박원순 시장이 죽었기 때문에 진행할 수 없다지만 진실을 밝힌다는 것은 다른 측면의 문제입니다. 진실과 극단적 선택은 다른 문제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를 전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밝혀내야만 대한민국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처음에 소리 지르고 울부짖고 신고했으면 지금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후회했다라고 밝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라고 했습니다. 입만 열면 정의를 외치는 세력들이 권력을 독차지하면서 세상에 이런 철구가 노는 이런 실정입니다. 저는 이 관련해 가지고요, 반드시 밝혀야 되고, 또 지금 홍준표 의원이 제기했던 채용사 의혹 제기, 또 나아가가지고 제2, 제3의 피해 여성이 있다라는 사실까지도 다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박원순 시장의 휴대폰은 즉각 압수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냥 그렇게 넘어간다 그러면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어찌 보면 미통당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의혹을 제기 안 할 테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하나 좀 바꿔치기 합시다. 자기들 권력 날아먹기 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그런 빅딜을 할 수 있는, 딜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미통당은 이중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미통당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국정조사 맞이, 또 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그러면요, 역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관점 포인트는요, 누가 어떻게 이 문제를 전달했는지와 미통당이 이 지금 빅이슈를 입 다무는 조건으로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선물 보따리를 하나 챙기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선물을 챙길 것이냐라는 그런 식의 어떤 의혹, 시각들을 가지고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판을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마당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요, 보다 더 이 문제를,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요, 뭐 윤준병 의원의 주장했던 내용과
또 현재 제가 취재를 해가지고 이 상식적 범위 내에서의 미스터리들, 피의사실이 어떻게 이렇게 전달이 됐는지 의혹을 밝히라는 이런 그 건전한 의혹적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통 유튜브를 보면요, 또 다른 언론들을 보면 상당히 그 박 시장에 대한 조롱가, 또 박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뭐 가짜 뉴스를 의혹을 제기하는데요. 이 마당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짜 뉴스와 계속해서 조롱적인 이런 흘러보내면요,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가지고요, 결국은 공격당합니다. 그래서 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요, 조롱이 아닙니다.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진실로 접근할 때만이 진실이 규명된다고 봅니다. 뭐 저도 박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만요, 저는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면요, 그래 되면 진실의 향방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짜 뉴스를 제기하면요, 하는 순간 공격당하면요, 결국은 국민적인 시각은 뭐냐면 저들은 저렇게 가짜 뉴스를 제기해가지고 박 시장을 죽이고 있구나라는 또 그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정도와 진실을, 사실을 말하는 게 저는 이것이 하나의 그 상이라 봅니다. 그래서 뭐 JBC 뉴스는요, 박 시장 죽음을 미화할 수도 없고 안타까워할 수도 없고, 다만 그 죽음에 대해서는 애도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진실이라는 측면은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이 진실이 빨리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허구 첫날 이런 죽음 방 앞에서 늘 네가 옳리 내가 옳리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것이 못마땅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 방송하면서 이제 제가 이 사진을 다 내렸습니다. 사진을 다 내리는 것도요, 저기에 뭐 박근혜 대통령 관련 뭐 사진과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그 좀 안 좋다고 봅니다. 다만 이 사실을 알리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1200일째 감금되어 있습니다. 김종인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또 2차 가해를 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